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의 위기가 아시아로 번졌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파키스탄이 이란의 7곳을 보복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예멘의 반군 후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북한의 10대 청소년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처벌은 더 무겁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겨울왕국이 됩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져 최대 30cm 넘게 눈이 쌓일 걸로 보이는데 눈은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처음으로 이 논란에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윤미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은 이제 대통령의 공포 절차가 남아있는데 어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이 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의 모습이 한심합니다. 이미 충분히 여당의 의견을 반영해 양보한 법안입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법을 즉시 공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피해자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국민들은 안 좋게 생각하니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반발한 겁니다. 총선 영입 인사들에 이어 현역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김 여사의 사과나 해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는 입장을 좀 정리해서 어떤 행동인지 국민께 좀 납득할 만한 의사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제 처음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권이 악의적인 함정 몰카라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대응 방식에는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파키스탄이 이란의 한 국경 마을을 폭격했습니다. 9명이 숨졌는데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감행한 보복입니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국은 확전을 경계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의 한 마을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집들은 형체를 알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날아간 지붕 사이로 가재 도구들이 원래 집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생긴 분화구 주변으로 위태롭게 모여듭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테러리스트 은신처를 정밀 표적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 이야기는 다릅니다. در واقع در اون انفجاری که در روستایی که 3-4 کیلومتری مرز ایران هست اتفاق افتاده اینها کشته شد.
이번 공격은 이틀 전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파키스탄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두 나라의 갈등은 순위, 시아파 분쟁의 연장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중동 전쟁의 불씨가 여전한 와중에 벌어져 긴장감이 더 큽니다. 당장 미국은 확전 경계에 나섰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escalating tensions in the region. It's been something, as you know, we've spoken about a number of times.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혀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세계에서 사랑받는 K-드라마가 북한에선 죽을 죄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북한 내부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엔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면 사형에 처하게 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또래 학생들이 뒤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교복이 아닌 회색 옷을 입은 채 머리를 박박 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두 학생. 이 학생들의 손엔 수갑까지 채워집니다. 영국 BBC 방송은 10대 소년 2명이 12년 노동형을 선고받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에게 노동형이 선고된 까닭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북한 경찰은 10대 소년 2명에게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야단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BBC는 2020년 들어 남한의 드라마와 예능 등을 배포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이 생기는 등 법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제공한 최경희 샌드 연구소 대표는 북한 주민에게 남한 드라마는 힘든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BBC는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진행한 햇볕 정책이 효과가 없다며 2010년에 종료했지만 이때 북한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드라마와 영상들은 북한 사회에 널리 퍼지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했다가 경호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던 중에 벌어진 일인데 입을 틀어막히고 끌려나가는 모습에 과잉 경호 논란이 나왔습니다.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꾸라 이렇게 말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실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현장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례로 악수합니다. 그런데 손을 잡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무언가를 말하다가 윤 대통령의 뒤를 향해 소리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곧바로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둘러싸고 입을 틀어막으며 제지합니다. 강 의원이 거칠게 저항하지만 양팔과 다리가 들어 올려진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말을 전한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지도 못했는데 경호원들이 밀치고 들어오면서 사지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참담함을 많이 느꼈죠. 입을 계속 막고 뭐 사지가 잡혀 있고 안경도 벗겼거든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구나. 진보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폭력으로 끌어냈다며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야권도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입을 틀어 막은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행사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 의원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안 놓고 끌어당겼다며 경호상 위해 행위로 보여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논란으로 주목을 끌고 소란을 유발하기 위한 고의성 짙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강 의원은 대통령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호원들이 입을 막았기 때문에 소리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정식으로 조사에 나섭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12일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인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 정보의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북극 한파와 겨울 폭풍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테네시 등 9개 주에서 최소 40명이 숨졌는데 이번 주말에 또 한 차례 한파가 덮칠 걸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눈 덮인 고속도로 한쪽이 꽉 막혀 있습니다. 차량 줄 맨 앞에는 트럭 한 대가 심하게 망가진 채 서 있습니다. Oh man, the cab smashed in. Somebody hit that thing. 현지 시간 15일 저녁 테네시주에서 트럭 운전자가 눈 쌓인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제력을 잃고 트랙터 트레일러를 받아 숨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겨울 폭풍으로 인해 테네시주에서만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송전선이 SUV 차량을 덮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vehicle was electrified, and so when they touched the ground and touched the vehicle, the electrical current ran through them. 미국을 덮친 북극 한파로 9개 주에서 최소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추위에 마을 물 저장 탱크가 터졌고 수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는 영하 15도를 나타내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보다 더 추웠습니다. 현재 미국민 7천만 명이 한파 영향권에 놓인 상태입니다. 미 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중서부 지역을 가로질러 동부까지 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해드립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정리하는 소셜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용산 빼고 VIP, 정치 뉴스인 줄 아셨나요? 사실 영화관 소식입니다. CGV가 올해 새로 VIP 혜택을 개편하면서 특별관을 먼저 예매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탑건이나 아바타 같은 인기 영화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대작이 걸리면 피 튀기는 예매 전쟁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CGV가 가운데 가장 좋은 좌석을 예매 1시간 전에 VIP에게 예매할 수 있게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에서 보는 거 이제 포기해야겠네 이런 항의가 쏟아졌는지 선점 서비스, 예매 혜택 서비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가장 인기 있는 용산 아이맥스관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영화 투모로우 기억하시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다룬 영화입니다. 방금 전에도 미국의 한파 소식 연이어 전해드렸는데 이 영화 현실이 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시카고의 미시간 호수는 완전히 얼음 호수가 돼버렸고 주변 건물들도 새하얗게 뒤덮였네요. 미끄러진 차를 꺼내는데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문명이 사라진 세상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은 틱톡에 올라온 해고 영상입니다. 9분가량의 영상인데 IT 기업이 사람을 손쉽게 해고하는 지금 시대를 잘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브리트니는 인사팀의 모르는 직원과 통화하면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유 좀 알려달라 여러 차례 말하지만 가르쳐줄 수가 없답니다. Wait, yeah, no, can you explain for me why Brittany Peach is getting let go? Energy and life over the last 4 months to this job, and to be let go for no reason is like a huge slap in the face. 그냥 올린 영상인데 수백만 명이 보게 되면서 결국 대표도 알게 됐고 마음이 아프다 이랬답니다. 이 여성 이거 후회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밝힌 인터뷰에선 후회하지 않는다며 너무도 많은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이 전직 야구 선수 임혜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또 다른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도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는 후배 야구 선수였던 임혜동 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1년 술집에서 임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임 씨는 오히려 김하성 선수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습니다. 김하성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조사로. 그런데 임 씨가 과거 또 다른 메이저리거 류현진 선수에게서도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임 씨가 류현진 선수의 로드 매니저로 활동하던 2021년 당시 둘 사이의 개인적 갈등을 빌미로 지난해 3억 8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임 씨 측은 류현진 선수와 사이에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우면산 산사태가 있었던 곳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막 입주를 시작했는데 산 비탈면과 그대로 맞닿아 있어 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닌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아파트를 덮칩니다. 집안은 온통 진흙투성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 모습입니다. 왕복 8차선 도로만큼 거리가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2km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창밖 바로 앞에 흙 비탈면이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지질이 풍암으로 상당히 약해요. 근데 경사가 한 60도 정도 돼요. 60도. 이거는 돌에나 하는 거거든요. 가파르게 깎아놓고 위험하게 산사태 나도록 방치해놓고 지금 마무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경용 울타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정원을 조경할 것처럼 이제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고요.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도 흙 비탈면을 보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택단지와 비탈면은 비탈면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무나 잔디도 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불분명한 예외 규정이 문제입니다. 입주민들은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다 짓고 나선 산이 개인 사유지라서 손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합 측은 비가 내려도 아파트 쪽으로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걸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구청과 협의해 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연초부터 스마트폰 전쟁이 치열합니다. 삼성전자는 애플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같은 날 애플은 서울 한복판에서 아시아 백화점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AI 내장형 갤럭시 S24를 공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애플 본사에서 차로 10여 분 떨어진 곳에서 열렸습니다. Galaxy AI is a comprehensive AI experience on device and in the cloud that seamlessly enhances life. 기기에 심은 AI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13개 언어를 실시간 통역해줍니다. 한국어로 얘기해도 네, 저는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전화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곧바로 영어로 통역됩니다. Yes, I'm going to travel. I just arrived at the airport and called. Where should I go? 궁금한 이미지나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저절로 구글 검색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새로 나왔습니다. 이날 언팩 행사에선 반지 모양의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도 깜짝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같은 날 애플은 서울 한복판인 홍대에서 새 매장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We are so excited to be able to share this 7th Apple Store in South Korea with you, which is also our 100th Apple retail store in Asia. 애플은 2018년 가로수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개 매장을 열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며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시장조사 업체는 지난해 애플 스마트폰 출하량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었다고 밝혔는데 새로 떠오르는 AI폰 시장을 놓고 올해 두 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산업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기대에 응답합니다.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혁신이
당신의 삶 곳곳에 뿌리 내리도록 대한민국 산업기술이 변화라는 꽃을 피워내도록 산업과 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가꾸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첨단, 뾰족한 끝을 의미하는 단어면서 동시에 최신 기술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해서 재작년엔 지원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민병주 원장 모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가 준비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업기술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거죠. 왜 첨단 산업을 지원해야 하나? 이거에 답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단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에 그 미치는 효과가 크고 수출이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렇게 4개 분야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처럼 기술에 대한 전쟁,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갖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기 위해서 기술 우위를 갖기 위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작년에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키아트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저희가 지원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화단지 7개를 지정을 했고 올해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원을 한다는 게 기업들의 어려운 구석을 긁어주는 일일 것 같은데 취임 1주년 때 하신 말씀이 있던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취임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는데요. 기업들을 많이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첨단 산업에서는 이러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의 부족이 가장 큰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의 학부, 대학원, 그리고 구직자, 재직자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라 대학원을 지정한다든가 부트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관들과 연구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인력 양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랑 지난 12월에 반도체 동맹을 맺은 네덜란드하고 2월에 학생들의 그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와 2월에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군요. 근데 이게 지원을 하는데 네. 조금 자유롭게 해달라. 산업계에서는 이런 요구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의 R&D 자금 융자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처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존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융자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많이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긴급 자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융자 사업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또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출연금을 이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보통 알고 계실 텐데 이번에 나온 이제 융자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연금만 가지고는 예산의 한계라든가 이제 그런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첨단 산업을 연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장점으로 보면 그런 첨단 산업을 연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금 운영이나 기간을 조금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출연금은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융자 사업은 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한 자금으로 또 다른 기업을 융자해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있어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되면 기업들의 연구 개발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좀 마지막으로 설명회가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시간이 예, 조금 설명회 하기 모자라서 전에 설명회 제가- 얘기를 좀 전해주시죠. 예, 설명회가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200개사에 진행을 했는데 이 200개사에서 91.5%가 참여 의향이 있었고요. 1월 말까지 설명회를 들으시는 이제 각 지역에 돌면서 설명회를 하는데 1월 말까지 원하시는 기업들은 제출 신청 서류를 온라인으로 꼭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2월 달에 적합성 평가를 하고 3월 달에 대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3월 말에 됩니다. 그러면 선정된 기업들은 4월 초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전라, 경상권 등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엔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 내일까지 많게는 30cm까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4도에서 11도로 포근하겠고 미세먼지 농도 전국 대부분이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오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